여러분, 내가 연세대를 준비한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진짜 수많은 학교들 중에 연세대 편입 혹은 연세대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세대 논술 대체 뭘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가 연세대를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연세대 논술 합격이 당연히 절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세대가 일단 편입의 경우에는 지금 연고대밖에 학교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의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그 수준, 학생들 간의 그 수준차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학교 중에 하나가 연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준비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반드시 알아두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말로는 논술 다 비슷하다, 상대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는 어쨌든 진짜 최저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도 넓지, 지원하는 아이들도 많지, 캠퍼스도 이쁘지. 진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연세대를 이제 준비하기에 앞서서 연세대 논술의 형식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독학을 할 때 혹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배울 때 뭐를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세대 논술의 정말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포인트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대 논술을 진짜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연세대 논술은 정말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세대 논술은 논제 1과 논제 2, 뭐 많아봤자 논제 2-1, 2-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논제 1과 논제 2를 통틀어서 총 2000자를 채워야 되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그 2000자를 채우는데 제시문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에 있어요. 제시문 수가 2개에서 3개, 뭐 많을 때는 4개이지만 대체로 2개에서 3개 사이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제시문이 고작 2-3개인데 이걸로 1000자를 채운다? 말이 쉽지, 사실 진짜 논술을 처음 해보시거나 약간 논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제시문으로 어떻게 1000자를 채워야 되냐? 이게 바로 핵심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 제시문을 보면서 진짜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찾아내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시문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대립 키워드에 대해서 미리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얘네를 설명할 수 있는 어휘가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각 제시문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과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뭐뭐인지를 정말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각 제시문 간의 비교와 분류를 해야 된다는 점은 사실 다른 학교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간의 차이점이 어쩔 땐 막 3개 이상, 4개 이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를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대립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명확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즉 비교 기준이랑 분류 기준 뭐 이런 거 차이점 공통점을 많이 찾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아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선 단순히 이 특징의 A라는 거에 대해서 선천적 특징인지 후천적 특징인지를 말하라고 하는 게 전체의 주제라면, 연대는 이 선천적 후천적이라는 특징이 수많은 차이점 중에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많은 차이점,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 게 연대의 포인트고, 그게 바로 숨은 그림 찾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연세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연세대의 문제 유형이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비교이자 분류의 틀은 똑같아.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그래프를 분석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건 다 똑같은데 고정적인 형식은 있지만 막 어쩔 때는 분석을 하라 했다가 어쩔 때는 내 생각으로 평가를 하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막 재심은 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라고 했다가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단순히 논설하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그래프에 각각의 요소를 대입하라고 했다가 다 자기 마음이에요. 심지어 제시문의 개수조차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쩔 땐 2개, 어쩔 땐 3개, 어쩔 땐 4개인데 또 2개도 2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의 제시문에 막 A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들, B라고 주장하는 지지자들 이런 식으로 주장이 굉장히 많고 그 개수가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제시문들을 볼 때마다 고정적으로 비교와 분류이기는 하지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 다 구성을 해놔야 돼.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단 구성을 완벽하게 짜셔야 그래야 가독성이 높고 논제가 원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대의 기출은 그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절대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 구조를 막 쉽게 외울 수가 없어. 경희대는 막 제시문 개수 똑같지, 유형 똑같지, 막 형식 똑같지 이러다 보니까 문단의 틀을 한 번을 제대로 외우면 그럼 그냥 그거대로 갖다 쓰면 되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문단을 내가 막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논제에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읽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단 구성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게 연세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문단 구성만 잘해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글을 조금 명확히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려고 하는구나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줍니다. 자, 물론 이 키워드가 그냥 내가 글을 읽다가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키워드기는 해요. 즉,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키워드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가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개념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나온다든지 불필요한 사례들이 계속 나열이 된다든지 물론 주장을 꾸미기 위한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개념이 제시가 되다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뭐가 중심 키워드였는지 까먹는 거야. 그리고 다른 제시문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중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길을 잃으면서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연세대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제시를 해준다면 얘를 바탕으로 어떤 문장을 버려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문장을 주의 깊게 읽고 어휘를 바꿔줘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답안 전개가 필수적입니다. 연대 지문의 난이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제시문이 하나의 키워드로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쩔 땐 제시문이 정말 너무 길어서 사례도 막 얘기해준다든지 이런저런 개념들이 많이 한꺼번에 등장을 한다든지 근데 반대로 어쩔 때는 막 8문장이 채 되지 않는 5문장도 되지 않는 지문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글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연대 수능 그림 찾기의 포인트이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진짜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연대의 논술은 절대 1차 분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글을 썼는데 그냥 1차 분류하고 끝났어. 그러면 대체로 천자를 채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거는 연대가 원하는 답안의 방향도 절대 아니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대는 1차적으로 비교 혹은 분류라는 기본적인 틀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더 나아가서 2차 비교는 정말 무조건 들어가줘야 됩니다. 연대는 하나의 기준으로 갖고 설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1차 분류를 완성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묶은 애들 사이에서 비교할 내용이 또 없을까?
늘 2차, 3차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합격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이 공통점 중에서 찾는 차이점이라는 2차 비교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분류 기준으로 나눈 이후에 혹시 또 다른 분류 기준은 없을까? 그리고 혹시 공통점 사이의 차이점은 또 없을까? 하고 꼼꼼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 1차 비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만 확실히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차이점을 진짜 많이 찾았어. 그럼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진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 내가 많이 찾아놓고 설명을 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연세대는 답이 없는 시험입니다. 다만 방향성이 있을 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답이 없다 그래서 요지가 없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각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지는 있는데, 내가 얘를 분류하거나 비교할 때는 내가 보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연대 인문기출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답이 진짜 굉장히 많이 나눠졌는데, 자, 가가 나오고 나의 실험 1, 2가 나와요. 그리고 다 이렇게 총 4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그리고 나다로 나눈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리고 나의 실험 2, 그리고 나의 실험 1과 다, 이렇게 나눈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합격할 수 있었어요. 왜? 방향성은 있지만 내가 잡은 기준을 바탕으로 충분히 그 기준에 맞는 설명이 논리적으로 부어진다면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요지도 있고 방향성도 있지만 분류 자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잡은 기준에 따라서 제시문의 분류와 비교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요지를 명확히 잡았고 방향성만 같다면 방향성을 내가 잡은 기준을 바탕으로 잘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비교하든 내가 첫 번째 잡은 기준을 바탕으로 얘네가 그거에 부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즉, 이렇게 답이 없는 시험일수록 내가 이 주장을 이 근거를 잡은 그 기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통일성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대 논술이 절대 쉽다거나 난이도가 낮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사항에 이제 집중을 하시고, 얘를 바탕으로 좀 내가 어떤 거를 중점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걔를 가장 좋게 가장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뭘지, 그리고 걔에 대한 근거를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연대 숨은 그림 찾기 제시문마다 개수는 다르겠지만 최소 3가지 이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연고대 편입과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반을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모집은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랑 이런 게 좀 맞으면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항상 매년 받고 있는 그 인원까지만 받고 마감을 하고 그 인원을 제가 제대로 봐주는 게 늘 매년 목표이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를 위한 꼼꼼한 지문 분석을 진짜 배우고 싶다. 그리고 얘네들이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갖고 싶다. 그리고 내가 쓴 글에 대한 정말 꼼꼼한 첨삭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나 문의사항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 수시 논술을 위해서 바로 그 전주인 추석 연휴 5일 동안 같이 매일 지문 분석을 하고 1대1 첨삭을 들어가는
수업도 함께 모집 예정 중에 있으니 이제 고3 친구들과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연세대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고 꼼꼼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제가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중요한 학교 논술 형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